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18년 4월 23일이고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그 출근길에 좀 미끄러워서 고생을 좀 했거든요. 항상 바닥 주의하시고 또 추운데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과거에 배웠던 부분에서 또 요점을 좀 다뤄보고 또 계속해서 설명드릴 텐데, 요점이라고 하면 최근에 저희가 재무제표에 관련해서 기업의 성장률과 또 여러 가지 이제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최근의 내용들을 다뤘었죠. 그래서 이런 방금 전에 다뤘던 내용들에 대한 요점을 좀 보는 오늘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이 요점이라고 하면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는 정말 여기에서 요점은 무엇일까? 이게 바로 손익계산서 끝에 보면은 세후 이익이라는 게 나옵니다. 최종 숫자인 세후 이익. 네, 이 부분을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한번 소개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책의 내용을. 세후 이익이다. 바로 손익계산서 끝에 나오는 최종 숫자인 세후 이익이 요점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기업의 수익성을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어떤 오해를 할까요? 기업의 수익성. 한 번은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평균 이익률을 짐작하게 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 기업의 평균 이익률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중에 대부분은 20에서 40%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짐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밝혀진 실제 평균 이익률은 5%에 가까웠답니다. 세전이익은 내가 기업을 분석할 때 참고하는 자료이다. 세전이익은 참고 자료를 하는데, 세전이익이란 기업의 연간 매출이 있겠죠. 이 매출액에서 감가상각도 있고 이자 비용도 있고 이런 비용들을 포함한 비용을 차감한 뒤에 남는 금액을 말하죠. 남은 금액을 말하는데 1987년에 포드를 예를 들었었잖아요. 전에 이때 포드의 매출은 87년의 매출은 716억 달러였고 세전 이익이 73억 8천만 달러 정도 됐어요. 대략 당시에 포드의 세전 이익률은 한 10% 정도 되겠죠. 소매 업체는 이익률이 제조업체보다 낮다고 합니다. 소매 업체는 이익률이 제조업체보다 낮다. 예를 들면 소매는 그러니까 제조업체를 못 따라가는데 이익률이, 예를 들면 슈퍼마켓 그리고 약국 체인 이런 것들이 있겠죠. 세전 이익률이 그런 것들은 한 3.6% 정도에 불과하는데 수익성이 높은 약품을 제조하는 회사면 세전 이익률이 대개 한 25%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업종에 따라 세전 이익률은 천차만별이겠죠. 이 수치를 무작정 비교해서는 얻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같은 업종에 속한 기업들을 비교해야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이익률이 가장 높은 회사는 당연히 운영 비용이 가장 낮을 것이고, 이익률이 높다는 뜻은 운용 비용이 낮겠죠. 네, 이런 회사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이 환경이 악화되어도, 경기가 안 좋아지고 사업 환경이 다 악화되어도 생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뭐 두 기업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A 기업, B 기업이 나와 있는데 이걸 말고요. 이 부분이 말고
A기업이 있고 B기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세전 이익률이 각 12%와 2%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대비책으로 두 회사 모두 제품 판매 가격을 10% 인하를 해야 된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매출액이 10% 감소하게 되겠죠? 이제 A기업의 세전이익률은 2% 정도 되겠죠? 네, 여기서 차감을 한다면. 그런데 B기업은 마이너스 8%가 됩니다. 결국 B기업은 멸종위기 동물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이죠.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세전이익률을 보면 기업의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전이익률은 이해하기 까다로운 면이 있어요. 사업 환경이 개선되어서 실적이 향상되면 세전이익률이 가장 낮은 기업이 가장 큰 혜택을 보기 때문이에요. 전제 조건이 있죠. 사업 환경이 개선된다. 그랬을 때 세전 이익률이 가장 낮은 기업이 세전 이익률이 가장 낮았던 기업이 결국에는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뜻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매출이 100달러인 두 회사의 사례가 있어요. A기업이 있고 B기업이 있는데 매출이 100달러씩입니다. 이 회사도 똑같이. 경기가 회복이 되니까 A기업의 이익은 약 50% 증가를 했거든요. 이 A기업의 이익은 현상 유지 단계에서는 12달러였다가 사업이 개선되니까 17.60달러로 이 개선에 대한 성장률은 50%. 그런데 B기업은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 자체가 세전이익이에요. 네, 이익 자체가 2에서 7.10달러로 거의 3배 이상으로 증가했죠. 이것을 보면 파산 직전까지 몰린 침체 기업이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은 한마디로 대박을 내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성장률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50%, 0.5% 성장하는 것과 3배 성장하는 것이 차이가 크겠죠. 그게 바로 이러한 이유들이거든요. 이러한 현상들은 자동차, 그리고 화학, 제지, 항공, 철강, 전자, 비철금속 그런 업종에서도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재 침체에 빠져 있는 노인 요양원, 천연가스 생산, 소매업과 같은 업종도 마찬가지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시장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장기간 보유할 주식으로는 비교적 이익률이 높은 종목을 선택하고, 그리고 성공적인 회생주 중에서는 비교적 이익률이 낮은 종목을 발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A기업과 B기업의 그 비교 사례를 봤을 때 원가율이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 매출이 100달러였는데 원가가 88달러인 회사와, 그래서 사업이 개선되는데 5%씩 똑같이 증가했다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매출이 100달러였는데 이제 원가 비용이 98달러, 더 훨씬 더 비싼 입장이죠. 이 B기업의 입장이 결국에는 이제 세전이익이 2달러밖에 안 됐었잖아요. 아까 A기업의 매출은 똑같다. 대신에 원가가 비용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 세전이익은 비용을 제가 매출에서 비용을 뺐을 때 12달러가 나오는 것이었고,
B기업은 100달러에서 98달러대니까 2달러밖에 안 남았었던 것이죠. 이렇게 위험한 상태의 기업이 사업이 개선이 되니까 성장성이 어마어마하게 컸었던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똑같이 매출이 사업이 개선돼서 10% 올라갔을 때 110달러에서 5% 증가한 비용을 제외하면은 7.10이 되겠죠. 결론은 이익 성장률이 3배 가까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설명을 했던 것이고, 아까 간략하게 책에서 나와 있는 부분은 이 매출과 세전이익 부분만 다뤘는데 제가 하나씩 다 짚어드렸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중장기 이상으로 보유할 주식들이 항상 기억해야 하셔야 될 것들은 당연히 성장성, 그 이익률이 높은 종목들, 이익률이 높게 개선되는 그런 종목들을 들어가야 되는데, 성공적인 회생주 중에서는 비교적 이익률이 낮은 종목들이 결론적으로는 이런 사업 개선 효과 측면에서의 성장성이 강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두 가지 요점으로 기억을 하시면 이 책에서 얘기하는 요점 부분이 정리가 되신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그냥 이야기를 쭉 읽어드리면 되는데, 이 부분도 스토리를 재확인하라 라는 제목의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